과연 우리 같은 국밥집 집안과 이런 상류층 집안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우리 준호는 결혼 생활이 괜찮을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았다. 예비 장인 어른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문을 열었다. 결혼식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예비 장인 어른이 잠시 망설이더니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댁은 너무 정겹고 따뜻한 분들 같지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저희 쪽 손님들이 대부분 고위층이라 고위층?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 혹여 결혼식 당일 하객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요. 불편하다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요즘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부모들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전문가들이요?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배우들이죠. 예쁘고 품위 있게 차려입고 격 있는 그런 분들로요. 그분들을 섭외해서 신랑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배우들이 우리 역할을 한다고. 우리 대신에 남편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비 장모님이 이어서 말했다.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들 합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 서로 수준도 어느 정도 맞추고 하객들한테 책 잡히지도 않고 좋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 장인 어른이 계속했다. 저희 쪽 하객들이 워낙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라 혹시 하객들이 불편해하고 그분들한테 신뢰가 될까봐 걱정되거든요. 솔직히 너무 차이나 보이면 우리 민영이 입장도 있고 저희도 그렇고요. 신뢰가 된다고. 우리와 수준이 안 맞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구나. 고상하게 웃으면서 앞에 앉혀놓고 뺨을 갈기네. 예비 장모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신랑 신부 가족 모두 만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결혼식에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물론 오세요. 다만 하객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면 되고 공식적인 역할은 전문가들이 대신하는 거죠. 공식적인 역할? 신랑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남이 한다고. 패백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패백도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덕체를 모두 겸비한 분들로 섭외하면 됩니다. 더 품위 있게 보이죠. 품위 있게. 우리는 무식하고 품위가 없다는 말인가? 사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추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단발성이라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 한 번으로 서로가 다 좋자고 생각해낸 방안입니다. 40년이라는 긴 세월을 돌이켜보면 내 인생은 국밥 한 그릇과 함께 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새벽 4시 알람이 울리기도 전에 눈이 떠진다. 40년 동안 몸에 밴 습관이다. 천근만근한 몸을 일으켜 세우고 시장으로 향한다. 아직 어둠이 깔린 새벽길을 걸어가면서 생각한다. 오늘도 또 하루가 시작되는구나. 재래시장 안쪽 구석진 자리에 있는 순영이네 국밥집. 15평 남짓한 작은 공간이지만 이곳이 우리 가족의 전부였다. 국밥집에서 하루도 쉬지 않고 일하며 두 아들을 키워냈다. 연중무휴로 설날, 추석에도 문을 열었다. 명절에 시장 나온 상인들이 따뜻한 국밥 한 그릇 먹고 가는 모습을 보면 보람을 느꼈다. 김 사장, 오늘도 일찍 나왔네. 옆 가게 생선집 아주머니가 인사한다. 응, 사골 과야지. 진짜 맛있는 국밥의 비결은 시간이다.
종일 정성껏 끓여야 진짜 우윳빛 국물이 나온다. 큰 솥에 사고를 넣고 찬물부터 시작한다. 센 불로 끓이다가 거품이 올라오면 정성스럽게 걷어낸다. 이 과정을 몇 번 반복하면 맑고 깊은 맛의 국물이 나온다. 남편은 묵묵히 국밥 재료 손질, 설거지, 허드렛 일을 도맡아 해온 성실한 사람이다. 77세가 된 지금도 새벽 5시에 일어나서 대파 써는 일부터 시작한다. 남편은 말이 많지 않다. 하지만 40년 동안 한 번도 힘들다는 말을 한 적 없이 내 옆에서 묵묵히 일해왔다. 무거운 쌀포대, 사골 나르는 일도 모두 남편 몫이었다. 국밥집 일은 생각보다 고된 일이다. 아침 6시에 문을 열면 저녁 10시까지 쉴 틈이 없다. 점심시간에는 줄을 서서 기다리는 손님들 때문에 화장실 갈 시간도 없을 정도다. 주문을 받으면서 밥을 푸고 국을 담고 김치와 깍두기를 내놓는다. 하루에도 몇백 그릇을 내보낸다. 가을로 접어들면서는 더 바쁘다. 찬바람에 얼어붙은 사람들이 뜨끈한 국밥을 찾아온다. 손님들 중에는 30년 넘게 단골인 분들도 있다. 이모, 오늘도 맛있게 해주세요. 그래, 오늘 이쁘니까 특별히 맛있게 해줄게. 이런 대화를 나누며 웃는 순간이 하루 중 가장 행복한 때다. 큰아들 영수는 결혼해서 평범하게 잘 살고 있다. 공무원이 되어서 안정적인 생활을 하고 있다. 며느리도 착하고 손자 둘도 건강하게 자라고 있다. 엄마, 몸 힘들면 그만하세요. 제가 모실게요. 영수가 가끔 이런 말을 하지만 쉽게 그만둘 수가 없다. 40년을 해온 일을 어떻게 하루아침에 그만둘 수 있겠나. 작은 아들 준호는 늦게 연애를 시작해 결혼을 앞두고 있다. 40이 다 되어가도 결혼 생각도 없이 지내서 걱정이 태산이었는데 작년에 좋은 사람을 만났다고 한다. 엄마, 소개해 드릴게요. 제 여자친구 민영이에요. 처음 며느리감을 봤을 때 참 예쁘고 단정해 보였다. 의사라고 해서 더욱 마음에 들었다. 준호가 경제적으로 어렵게 살지는 않을 수도 있겠구나. 그리고는 나도 어쩔 수 없는 시어머니네 하는 생각이 들어 혼자 웃음이 나왔다. 민영아, 우리 준호가 철없는데 잘 부탁해. 아니에요. 오빠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그런데 며칠 전에 준호가 더 놀라운 말을 했다. 엄마, 예비 장모님은 피부과 원장이세요. 피부과 원장? 네, 그리고 아버지는 대기업 중역이세요. 정말 좋은 집안이었다. 우리 같은 국밥집 집안에 그런 분들이 사돈이 되는 것이다. 준호야, 그런 분들이 우리를 괜찮게 봐주실까? 엄마, 걱정 마세요. 민영이 부모님도 사람 보는 눈이 있으셔서 집안보다는 사람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신대요. 그래도 마음 한구석이 불안했다. 40년 동안 국밥만 끓이며 살아온 내가 그런 분들 앞에서 어떻게 처신해야 할까? 여보, 어떻게 생각해? 글쎄, 둘이서 좋다는데 그러면 되는 거 아니야? 남편은 역시 담담했다. 결혼 말이 오가고부터는 모든 일이 순조롭게 진행되어 갔다. 아이들이 예식장을 예약하고 웨딩 사진을 찍고 청첩장을 만들고 그리고 며칠 후 양가 상견례 날짜까지 잡혔다. 나는 뭘 입고 가야 할지부터 고민이었다. 엄마, 옷은 제가 사다 드릴게요. 준호가 말했지만 왠지 어색할 것 같다. 그래도 기대되는 마음이 더 크다. 내 아들이 좋은 사람을 만나서 행복하게 살 수 있다면 그것만으로도 충분하다. 40년 동안 국밥집에서 흘린 땀이 헛되지 않았구나 싶었다. 오늘도 새벽 4시에 일어나서 사고를 우린다. 하지만 마음은 한결 가볍다. 곧 우리 집에도 새로운 식구가 생긴다는 생각에 국물 맛도 더 좋아진 것 같다. 상견례 날이 다가왔다. 강남의 한 고급 레스토랑에서 만나기로 했다는 준호의 말에 나는 며칠 전부터 잠이 오지 않았다. 여보, 뭘 입고 가지? 40년 동안 앞치마와 고무장갑이 내 유니폼이었는데
갑자기 정장을 입고 어려운 자리에 간다니 막막했다. 글쎄, 영수 결혼할 때 입었던 한복은 어때? 그건 너무 과한 것 같고. 결국 준호가 백화점에서 사준 검은색 정장을 입기로 했다. 가격표를 보고 깜짝 놀랐다. 30만 원. 이렇게 비싼 옷은 정말 오랜만에 입어보는 것 같다. 상견례 당일 나는 새벽부터 일어나 목욕을 하고 머리를 단정하게 빗었다. 화장품도 제대로 없고 너무 오랫동안 안 해봐서 어떻게 해야 할지를 잘 모르겠다. 언제 샀는지 기억에도 없는 말라붙은 파운데이션을 좀 파서 얼굴에 바르고 거기에 립스틱만 발랐다. 엄마, 아빠 정말 멋있으세요. 준호가 격려해줬지만 거울 속 내 모습이 어색했다. 40년 동안 거친 손은 어쩔 수 없었다. 아무리 핸드크림을 발라도 국밥집에서 설거지하며 생긴 거친 살은 감춰지지 않았다. 식당에 도착하니 정말 웅장했다. 로비부터 금박으로 장식된 기둥들과 샹들리에가 번쩍거렸다. 여보, 여기가 맞나? 준호가 여기라고 했잖아. 엘리베이터를 타고 올라가는데 가슴이 두근거렸다. 이런 곳에 와본 적이 없어서 모든 게 낯설었다. 레스토랑 입구에서 직원이 우리를 안내했다. 김순영님 일행이시죠? 이쪽으로 오세요. 넓은 개별 룸으로 들어가니 이미 예비 사돈 가족이 와 있었다. 룸으로 들어가는 순간 나는 작아지는 기분이 들었다. 상대는 명품 옷, 보석, 그리고 모든 것이 반짝거렸다. 예비 장모님은 명품 핸드백을 옆에 두고 있었고 목에는 진주 목걸이가 빛났고 옷 때깔이 달랐다. 예비 장인 어른은 양복이 고급졌고 번쩍번쩍한 수입 시계를 차고 계셨다. 마치 기름독에서 막 빠져나온 것 같이 반짝거렸다. 안녕하세요. 준호 어머님. 아버님이시죠? 예비 장모님이 일어나서 인사했다. 목소리도 우아했다. 네, 안녕하세요. 우리도 인사했지만 목소리가 작아졌다. 우리 부부는 그래도 최대한으로 신경을 쓴다고 썼는데 신부 측 부모들과는 너무 비교되며 점점 위축됐다. 여기 괜찮죠? 저희는 가끔 오는데 음식이 깔끔해서 좋아해요. 가끔 온다고. 이런 곳을 가끔 온다고 하시다니. 메뉴판을 보니 한 접시에 8만 원, 10만 원씩 했다. 뭘 드실까요? 여기 스테이크가 유명해요. 예비 장인 어른이 말씀하셨다. 저희는 아무거나 괜찮습니다. 아무거나라니요. 좋은 날인데 맛있는 걸로 주문하죠. 결국 1인당 15만 원짜리 코스 요리를 주문했다. 상견례 내내 예비 신부 쪽 가족은 깍듯하고 고상했지만 어딘가 거리감이 있었다. 준호 씨 부모님은 어떤 일을 하세요? 예비 장인 어른이 물었다. 저희는 시장에서 국밥집을 합니다. 아, 국밥집이요? 그럼 정말 고생 많이 하셨겠어요. 네, 요즘 자영업이 어렵다던데. 괜찮으세요? 그럭저럭 버텨가고 있습니다. 예비 장모님이 민영이를 보며 말했다. 민영아, 준호 씨 참 효자인 것 같다. 부모님을 이렇게 모시고 다니고. 네, 정말 좋은 사람이에요. 입으로는 칭찬을 하고 있었지만 뭔가 어색한 분위기였다. 음식이 나왔는데 포크와 나이프 사용법이 어려웠다. 평생 숟가락과 젓가락만 써왔는데 갑자기 서양식으로 하려니 당황스러웠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예비 장모님이 친절하게 알려주셨지만 더욱 부끄러웠다. 저희 준호가 정말 좋은 집안을 만났네요. 남편이 말했다. 아니에요. 저희야말로 좋은 분들을 만났어요. 예의 바른 대답이었지만 진심인지 의례적인 말인지 알 수 없었다. 결혼 준비는 어떻게 하실 생각이세요? 예비 장인 어른이 물었다. 저희는 아들 뜻대로 하려고 합니다. 대화는 계속됐지만 우리 부부는 말수가 점점 적어졌다. 상대방은 해외여행 이야기, 골프 이야기, 사교 모임 이야기를 하는데 우리는 끼어들 말이 없었다. 저희는 작년에 유럽 여행을 다녀왔어요. 정말 좋더라고요.
그래서 올해도 계획 중이에요. 아, 그러세요. 유럽 여행? 우리는 평생 장사하느라 부산도 제대로 가본 적이 없는데. 과연 우리 같은 국밥집 집안과 이런 상류층 집안이 잘 어울릴 수 있을까? 우리 준호는 결혼 생활이 괜찮을까? 식사가 거의 끝나갈 무렵 분위기가 좀 누그러진 것 같았다. 예비 장인 어른이 커피를 홀짝이며 말문을 열었다. 결혼식 관련해서 말씀드릴 게 하나 있는데요. 네, 말씀하세요. 예비 장인 어른이 잠시 망설이더니 정중한 목소리로 말했다. 사돈댁은 너무 정겹고 따뜻한 분들 같지만 그 말에 나는 고개를 들었다. 뭔가 좋지 않은 말이 나올 것 같은 예감이 들었다. 저희 쪽 손님들이 대부분 고위층이라 고위층? 갑자기 왜 그런 말을 하시는 걸까? 혹여 결혼식 당일 하객들께서 불편하실 수도 있어서요. 불편하다고요? 남편이 조심스럽게 물었다. 네. 그래서 말인데 요즘은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부모들 역할을 대신하게 하는 경우가 많거든요. 순간 시간이 멈춘 듯한 정적이 흘렀다. 나는 내 귀를 의심했다. 지금 뭐라고 한 거지? 전문가들이요? 남편이 당황한 목소리로 물었다. 네. 배우들이죠. 예쁘고 품위 있게 차려입고 격 있는 그런 분들로요. 그분들을 섭외해서 신랑 부모 역할을 해주는 거예요. 배우들이 우리 역할을 한다고. 우리 대신에. 남편은 손이 떨리기 시작했다. 들고 있던 찻잔을 테이블에 조심스럽게 내려놓았다. 나는 수저를 내려놓았다. 더 이상 음식이 목으로 넘어가지 않았다. 그게 무슨 말씀이신지. 내가 떨리는 목소리로 물었다. 예비 장모님이 이어서 말했다. 사돈, 오해하지 마세요. 요즘은 다 그렇게들 합니다. 다 그렇게 한다고요? 네, 서로 수준도 어느 정도 맞추고 하객들한테 책 잡히지도 않고 좋잖아요. 그리고 솔직히 말씀드리면 예비 장인 어른이 계속했다. 저희 쪽 하객들이 워낙 사회적 지위가 높은 분들이라 혹시 하객들이 불편해하고 그분들한테 신뢰가 될까봐 걱정되거든요. 솔직히 너무 차이나 보이면 우리 민영이 입장도 있고 저희도 그렇고요. 신뢰가 된다고. 우리와 수준이 안 맞다는 말을 이렇게 돌려서 하는구나. 고상하게 웃으면서 앞에 앉혀놓고 뺨을 갈기네. 예비 장모님이 부드럽게 말했다. 정말 요즘은 다들 그렇게 해요. 신랑 신부 가족 모두 만족하는 방법이거든요. 그럼 우리는 결혼식에 안 가도 된다는 말씀이신가요? 남편이 힘없는 목소리로 물었다. 아니에요. 물론 오세요. 다만 하객석에 조용히 앉아 계시면 되고 공식적인 역할은 전문가들이 대신하는 거죠. 공식적인 역할? 신랑 아버지, 어머니 역할을 남이 한다고. 패백은 어떻게 하고요? 내가 물었다. 목소리가 떨렸다. 패백도 전문가들이 하는 게 좋을 것 같아요. 그분들은 지덕체를 모두 겸비한 분들로 섭외하면 됩니다. 더 품위 있게 보이죠. 품위 있게. 우리는 무식하고 품위가 없다는 말인가? 사돈, 기분 나쁘게 생각하지 마세요. 요즘 추세를 말씀드린 겁니다. 그리고 결혼이라는 게 단발성이라 한 번만 잘 넘기면 되는 거잖습니까? 그 한 번으로 서로가 다 좋자고 생각해낸 방안입니다. 그리고 예비 장모님이 급하게 말했다. 저희도 처음에는 좀 이상하다고 생각했는데 막상 해보니까 정말 좋더라고요. 저희도? 네, 저희 큰딸 결혼할 때도 그렇게 했어요. 사돈이 좀 어려운 형편이셔서요. 어려운 형편. 그 말이 가슴에 박혔다. 그럼 우리는 뭐가 되는 건가요? 남편이 물었다. 당연히 진짜 부모님이시죠. 다만 외부에는 안 알려지는 거예요. 외부에는 안 알려진다고. 우리가 준호의 부모라는 것을. 준호가 얼굴이 빨갛게 달아올랐다. 아버님, 이건 너무하신 것 같은데요. 준호야, 넌 모를 거야. 어른들 세계가 어떤지. 하지만 민영아, 너도 부모님 말씀이 맞다고 생각하지? 민영이가 고개를 숙였다.
저는 잘 모르겠어요. 민영아, 너도 의사면 사회를 알잖아. 어떤 사람들과 어울려야 하는지. 나는 더 이상 참을 수 없었다. 그럼 우리가 그렇게 창피한 부모인가요? 며느리가 어울리면 안 되는?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면 뭐예요? 40년 동안 성실하게 살아온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인가요? 사돈, 진정하세요. 진정하라고요. 내 아들 결혼식에서 내가 엄마 역할도 못한다는데 어떻게 진정해요? 그 순간 예비 장인 어른이 차가운 목소리로 말했다. 감정적으로 받아들이실 일이 아닙니다. 서로 좋자고 하는 말 아닙니까? 감정적이라고요? 서로 좋은 일이라면 우리는 뭐가 좋은 겁니까?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정말 곤란해지는데요. 남편이 일어났다. 그만합시다. 가자. 여보, 가자고 했어. 남편의 목소리에는 40년 만에 처음 듣는 분노가 담겨 있었다. 사돈 어른, 저희가 잘못 말씀드린 것 같네요. 예비 장모님이 당황해서 말했다. 아니에요. 잘 알겠습니다. 나는 가방을 들고 일어났다. 준호야, 내가 원하는 대로 해라. 엄마, 우리는 집에 가서 생각해 볼게. 그렇게 우리는 상견례를 반쯤 마친 채로 식당을 나왔다. 엘리베이터에서 남편이 말했다. 우리가 그렇게 모자라고 창피한 사람들인가? 40년 동안 정직하게 살아온 게 그렇게 부끄러운 일이야? 나는 대답할 수 없었다. 눈물만 흘러내렸다. 침묵 속에 터진 분노. 돌아오는 길, 남편과 나는 말이 없었다. 평생을 함께 살면서 이렇게 화가 난 남편을 본 적이 없었다. 택시 안에서도 조용했다. 준호도 아무 말하지 않고 창밖만 바라봤다. 운전기사만 라디오 소리에 맞춰 콧노래를 흥얼거렸다. 여보, 괜찮아요? 조심스럽게 물어봤지만 남편은 고개만 살짝 끄덕였다. 하지만 그의 주먹은 꽉 쥐어져 있었다. 집에 도착해서도 남편은 말이 없었다. 평소라면 차나 한잔 하자고 했을 텐데 그냥 방으로 들어가 버렸다. 나는 거실에 혼자 앉아서 오늘 있었던 일을 되새겼다. 전문가들을 섭외해서 부모들 역할을 대신하게. 그 말이 계속 귓가에 맴돌았다. 30분쯤 지나서 준호가 입을 열었다. 엄마, 저 잠깐 말씀드릴 게 있어요. 응, 말해봐. 준호가 소파에 앉더니 심각한 표정을 지었다. 엄마, 아까 그 일로 너무 상처받으셨죠? 그럼 안 받을 수 있겠니? 하지만 엄마, 우리 입장도 생각해 줘야죠. 너희 입장? 네, 현실이 그래요. 준호의 목소리에는 어쩔 수 없다는 체념이 섞여 있었다. 현실이 그렇다고? 엄마, 민영이 아버지는 대기업 부사장이에요. 그 사람들 앞에서 우리가 어떻게 보일지 생각해 보세요. 어떻게 보이면 어때? 우리가 뭘 잘못했는데? 잘못했다는 게 아니라, 준호가 말을 멈췄다. 아니라 뭐. 엄마, 솔직히 말할게요. 저도 부끄러워요. 그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예비 사돈들이 한 어떤 말보다 충격이었다. 부끄럽다고? 네, 민영이 친구들 앞에서 저희 집 얘기하기가 힘들어요. 준호야, 엄마 아빠가 40년 동안 국밥집 하신 건 정말 고생 많이 하신 거예요. 저도 알아요. 그럼 하지만 그것 때문에 제 미래를 망칠 수는 없잖아요. 망친다고? 우리 때문에 내 인생을 망친다고? 준호야, 내가 지금 뭔 소리를 하는 거야? 현실적으로 생각해 보세요. 민영이는 제가 평생 함께 살고 싶은 여자예요. 하지만 사회적으로는 좀 구분해서 생각해야죠. 사회적으로 구분한다고? 네, 민영이 부모님 말씀도 일리가 있어요. 결혼식에 오시는 분들이 워낙 높으신 분들이라. 높으신 분들? 의사, 판사, 국회의원들도 오신대요. 그래서 우리는 의사, 판사가 아니라서 창피하니까 숨어 있어야 한다고? 준호야, 그럼 너는 엄마, 아빠가 창피한 거야? 창피하다는 게 아니라 아니라 뭐야? 분명히 말해.
준호가 한참 침묵하더니 작은 목소리로 말했다. 네, 조금은요. 그 순간 나는 말을 잃었다. 40년 동안 새벽 4시에 일어나서 국밥을 끓였다. 준호가 감기 걸렸을 때는 밤새 간병했다. 대학 등록금 마련하려고 명절에도 쉬지 않고 일했다. 놓으면 꺼질세라, 불면 날아갈세라 애지중지 키웠다. 내 몸 망가지는 줄도 모르고. 그 모든 게 창피한 일이었나? 엄마, 울지 마세요. 준호가 다가오려고 했지만 나는 손을 내저었다. 가까이 오지 마. 엄마, 너한테는 우리가 그런 부모였구나. 그게 아니라 시대가 바뀌었잖아요. 시대가 바뀌면 부모도 바꿔야 하는 거야? 엄마, 제발 이해해 주세요. 그때 방에서 남편이 나왔다. 40년 만에 처음 보는 무서운 표정이었다. 준호야, 네. 아빠, 너 지금 뭔 소리 하는 거야? 아빠. 저는 내가 지금 누구한테 창피하다고 하는 거야? 남편의 목소리가 떨렸다. 아빠. 그게 아니라 그게 아니라 뭐야? 아빠. 진정하세요. 진정? 진정하라고? 남편이 준호 앞으로 다가갔다. 너 국밥집 아들인 게 그렇게 부끄러워? 아빠. 대답해. 부끄러워?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조금은요. 남편이 준호의 뺨을 때렸다. 결혼해서 살면서 처음 보는 일이었다. 이 나쁜 놈 같은 이라고. 평생을 하루도 안 쉬고 새벽부터 밤늦게까지 일해서 너 키운 게 우리야. 그런데 부끄럽다고? 왜 때려요? 더 맞아야 정신 차리지. 여보, 그만해요. 나는 말없이 눈물만 흘렸다. 40년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다. 내가 그토록 사랑했던 아들에게 이런 말을 들을 줄이야. 준호가 울먹이며 말했다. 엄마. 저도 어쩔 수 없어요. 민영이를 포기할 수는 없어요. 그럼 우리를 포기하는 거니? 포기하는 게 아니라 적당히 거리를 두자는 거예요. 그날 밤 나는 한숨도 잘 수 없었다. 준호의 말이 계속 머릿속을 맴돌았다. 조금은 창피해요. 새벽 4시가 되어서 창밖을 내다보았다. 하지만 오늘은 국밥집에 나가고 싶지 않았다. 무엇을 위해 지금까지 살아왔는지 모르겠다. 상견례 이후 한 달이 지났다. 결혼식 준비가 본격적으로 시작됐는데 민영이가 자주 집에 놀러 오기 시작했다. 처음에는 예의 바르고 착한 며느리감이라고 생각했는데 시간이 지날수록 다른 모습이 보이기 시작했다. 어머니, 안녕하세요. 민영아, 어서 와. 오늘도 국밥집 다녀오셨어요? 응, 그럼. 저녁은 먹었니? 네, 먹고 왔어요. 민영이가 소파에 앉더니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어머니, 말씀드릴 게 있어요. 뭔데? 이제 어머니는 국밥집 그만두시죠? 갑자기 왜? 손에 기름때가 좀 그래요. 나는 내 손을 내려다봤다. 40년 동안 국밥집 일을 하다 보니 손이 거칠어진 건 사실이었다. 기름때라고? 네, 그리고 냄새도 나고요. 어머니 몸에서 국밥 냄새 나요. 민영아, 그게 무슨... 그리고 결혼 후에도 계속 국밥집 하시면 제가 친구들한테 뭐라고 말해요? 싫다고? 네, 저도 의사인데 체면이 있죠. 그 순간 준호가 들어왔다. 그리고 제가 의사니까 어머니 건강도 제가 챙겨드릴게요. 하지만 뭔가 진심이 아닌 것 같았다. 며칠 후 예단 준비 이야기가 나왔다. 어머니, 예단은 어떻게 준비하실 거예요? 예단, 네, 저희 어머니가 목록 보내주셨어요. 민영이가 휴대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다. 목록을 보는 순간 머리가 하얘졌다. 민영이 핸드폰을 계속 스크롤해서 내렸다. 이게 다 필요한 거야? 네, 요즘 평균이 이 정도예요. 저희 친구들 결혼할 때 다 이 정도 받았어요. 그때 민영이 어머니에게서 문자가 왔다. 어머니가 또 보내주셨네요. 민영이가 화면을 보여줬다.
명품 핸드백 사진이었다. 그것도 3개였다. 이 정도는 받아야 수준에 맞죠? 너희 쪽에서는 뭘 준비하는데? 신랑은 반지하고 시계 정도 좋은 걸로 사면 돼요. 어머니, 부담스러우시면 할부로 사셔도 되고요. 할부. 예단을 할부로 사라고? 어머니, 하지만 체면이 있죠. 또 체면 이야기였다. 민영아, 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 거니? 어떻게 생각한다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생각해야죠? 현실적? 준호와 똑같은 말이었다. 그리고 어머니, 결혼식 때 입으실 옷도 준비하셔야 해요. 아무리 하객으로 참석하는 거라지만 격은 맞추셔야죠? 어머니, 아드님 결혼식인데 이 정도는 투자하셔야죠? 투자라고. 결혼식 준비가 투자라고. 그리고 미용실도 미리 예약하세요. 강남에 좋은 곳 알려드릴게요. 동네 미용실은 절대 안 돼요. 요즘 동네에서 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그날 저녁 남편과 이야기했다. 여보, 예단값만 어마어마하게 들어갈 것 같은데? 하는 수 없지. 저 자식이 민영이 아니면 안 된다고 하니. 자식 이기는 부모는 없는가 보다. 다음 날 민영이가 또 왔다. 어머니, 예단 언제 사러 가실 거예요? 민영아, 좀 부담이 되긴 하다. 어머니, 이런 식으로 나오시면 저희 어머니가 뭐라고 하실지 성의가 없다고 하실 것 같아요. 그리고 오시는 분들도 좀 선별해서 부르세요. 선별. 그 순간 깨달았다. 민영이는 처음부터 우리를 무시하고 있었다는 것을. 그리고 준호도 그런 민영이 편만 들고 있다는 것을. 민영아, 내가 우리를 어떻게 생각하는지 알겠다. 어머니, 무슨 말씀이세요? 됐어. 내 뜻대로 해라. 예단도 내가 원하는 대로 사고, 하객도 줄이고. 민영이 얼굴에 기쁨이 스쳤다. 우리는 허리가 휘게 예단을 원하는 대로 해서 보냈고, 신혼집은 신랑이 하는 거라고 해서 전세 보증금을 우리가 해서 보냈다. 평생 일해서 샀던 자그마한 상가 건물을 담보로 대출을 뽑았다. 결혼식 당일 아침 나는 새벽 4시에 잠에서 깼다. 거실 소파에 걸쳐둔 한복을 바라봤다. 평생 처음 입어보는 비싼 옷이었다. 하지만 이 한복을 입고 신랑 어머니석에 앉을 수는 없다. 남편도 잠에서 깨어났다. 잠이 안 와. 오늘 준호 결혼식인데 남편의 목소리가 어두웠다. 영수라도 와주면 좋겠는데. 남편이 중얼거렸다. 큰아들 영수도 준호 결혼식에 참석하지 못한다고 했다. 갑자기 급한 출장이 생겼다고 했는데 사실인지 핑계인지 알 수 없었다. 오후 1시 결혼식이 시작될 시간이었다. 여보, 지금쯤식이 시작됐을까? 그럴 거야. 준호가 잘하고 있을까? 젊고 잘생긴 남자와 우아한 여자가 신랑 부모 자리를 대신 해주겠지. 오죽 잘 알아서 하겠어? 말 잘 듣게 훈련된 대역 부모들인데. 그날 저녁 준호가 가족 단톡방에 사진을 올렸다. 사진 속 가짜 아버지는 정말 품이 있어 보였다. 비싼 양복을 입고 고급 시계를 차고 자신 있는 표정으로 서 있었다. 가짜 어머니는 더 충격적이었다. 우아한 한복을 입고 진주 목걸이를 하고 고급스러운 화장을 한 채 환하게 웃고 있었다. 그들은 우리보다 훨씬 준호에게 어울리는 부모로 보였다. 남편과 나는 아무 말도 하지 못했다. 더 스크롤을 내려보니 패백 사진도 있었다. 가짜 어머니가 민영이에게서 패백을 받고 있었다. 정말 자연스럽게 마치 진짜 시어머니인 것처럼. 울지 마. 여보, 우리가 뭘 잘못했을까? 잘못한 게 없어. 우리는 아무것도 잘못하지 않았어. 하지만 가슴이 아팠다. 40년 동안 정성스럽게 키운 아들이 우리를 버리고 가짜 부모를 선택했다. 평일 낮에 소주를 마시는 남편은 처음 봤다. 오늘은 좀 마시자. 남편이 소주를 따르며 말했다. 그리고 이제 우리 둘이서 살자. 준호는 이제 남이야. 자식 하나 없는 셈 치자. 우리는 부모로서 해줄 수 있는 건 다 해줬어. 더 이상 못 해줄 정도로.
소주잔을 기울이며 남편이 말했다. 그 소리가 이상하게 크게 들렸다. 오후 5시쯤 결혼식이 끝났는지 준호에게서 문자가 왔다. 엄마, 아빠, 식 잘 마쳤어요. 나중에 인사드리러 갈게요. 나중에 인사드리러. 신혼여행 가기 전에 잠깐 들르겠다는 뜻인가? 남편이 문자를 보고 휴대폰을 던져버렸다. 결혼식이 끝나고 3개월이 지났다. 준호는 한 번도 집에 오지 않았다. 신혼여행 다녀온 후 연락도 뜸했다. 엄마, 바빠서 못 갔어요. 가끔 전화하면 그런 핑계만 댔다. 그러던 어느 날 큰아들 영수가 갑자기 집에 왔다. 얼굴이 심각했다. 엄마, 아빠, 앉으세요. 왜? 무슨 일이야? 준호 이야기예요. 영수가 휴대폰을 꺼내서 뉴스 기사를 보여줬다. 이거 보세요. 기사 제목을 보고 깜짝 놀랐다. 강남 조직적인 사기단 검거. 피해액 수백억 원. 이게 뭔데? 준호 장인어른이 이 사기단의 일원이었어요. 뭐라고? 영수가 자세히 설명하기 시작했다. 준호 장인어른은 대기업 중역이 아니에요. 그냥 사기로 먹고 살았던 거예요. 그럼 그 집 강남 아파트는? 몇 달, 잠깐 얻은 월세예요. 실제로는 보증금도 없는 상태였고요. 피부과 원장이라던 장모도 그것도 거짓말이에요. 무면허 시술로 몇 번 적발됐던 사람이에요. 피부과 원장이 아니라 간호사로 일했었는데 어깨 너머로 본 것을 가짜 면허를 만들어서 걸고 병원을 운영했던 거래요. 돌팔이였다고? 그럼 결혼식은 어떻게 그렇게 화려하게? 다 계약금만 일부 사기친 돈으로 지불하고 나머지는 결혼식 끝나고 지불하기로 했는데 결혼식 날 식비, 꽃장식 비용도 모두 아직 미납 상태래요. 영수가 계속 말했다. 그리고 엄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준호 부모 역할 했던 그 배우들 말이에요. 응? 그 사람들도 과거에 결혼 사기 이력이 있어요. 무슨 소리야? 전문적으로 가짜 부모 역할 하면서 결혼 사기를 도와주는 사람들이에요. 가짜 부모가 사기꾼이었다고? 영수야, 그럼 준호는 알고 있었던 거야? 그건 잘 모르겠어요. 하지만 최근에 알았을 가능성이 높아요. 준호가 민영이랑 싸우고 있다는 소문이 들려요. 싸운다고? 네, 준호 회사 동료한테 들었는데 요즘 준호가 술만 마신다고 해요. 준호가 술을 마신다고. 평소에 술도 잘 안 마시는 준호가. 며칠 후 준호에게서 전화가 왔다. 엄마, 저 잠깐 집에 가도 될까? 목소리가 많이 상해 있었다. 그래, 와라. 1시간 후 준호가 집에 왔다. 결혼한 지 3개월 만에 완전히 다른 사람이 되어 있었다. 살이 빠지고 얼굴이 많이 상해 있었다. 준호야, 무슨 일이야? 엄마, 아빠, 죄송해요. 갑자기 무릎을 꿇고 사과했다. 일어나, 왜 이래? 엄마, 제가 완전히 속았어요. 뭘 속았다는 거야? 민영이 가족이 다 거짓말이었어요. 준호가 울기 시작했다. 대기업 중역, 피부과 원장, 강남, 아파트 다 가짜였어요. 영수한테 들었어. 엄마, 저는 정말 몰랐어요. 민영이도 속았을 거라고 생각했는데 아니에요. 민영이는 다 알고 있었어요. 처음부터 저를 속이려고 했던 거예요. 무슨 소리야? 제가 국밥집 아들이라는 걸 알고 접근한 거예요. 돈이 있을 거라고 생각하고, 돈이 있다니? 네, 시장 상인들은 현금이 많을 거라고 생각했나 봐요. 그제서야 모든 퍼즐이 맞춰졌다. 그럼 우리한테 그렇게 한 것도? 네, 엄마 아빠를 무시해서 열등감을 만들고 예단이랑 결혼식 비용을 많이 받아내려고 했던 거예요. 무시하면 돈으로라도 하려고 할 줄 알았던 거죠. 그래서 예단비며 명품 가방이며 예물을 모든 고가의 물건으로 받아내려고? 네, 그 돈 다 그 사람들이 가져갔어요. 그리고 엄마,
더 충격적인 게 있어요. 뭔데? 민영이가 이미 결혼을 여러 번 했던 사람이에요. 뭐라고? 그리고 바로 전 남편과는 이혼 안 하고 저랑 결혼한 거예요. 뭐라고? 그럼 너희 결혼은 법적으로 아무 효력이 없어요. 남편이 주먹을 불끈 쥐었다. 이 사기꾼들. 아빠, 제가 잘못했어요. 엄마 아빠 말씀 들었어야 했는데 준호의 눈물은 그치지 않았다. 결혼식 때 엄마 아빠 자리에 가짜 부모 세운 것 정말 죄송해요. 됐어, 준호야. 엄마, 저 정말 후회해요. 왜 그런 선택을 했을까? 준호야, 너 몸 안 상했으면 그걸로 됐다. 이제 그만 울고 상황 정리부터 하자. 민영이는 어디 있어? 도망갔어요. 사기가 들통나자마자 우리가 얻어준 집은? 한 푼도 못 찾을 것 같아요. 다 털렸어요. 그날 밤 우리 가족은 오랜만에 함께 저녁을 먹었다. 준호야, 국밥 한 그릇 먹어라. 엄마가 끓인 국밥이 제일 맛있어요. 준호가 눈물을 흘리면서 국밥을 먹었다. 엄마, 아빠, 정말 죄송해요. 비록 돈을 잃고 가슴 아픈 일을 겪었지만 아들을 되찾은 것 같아서 다행이었다. 엄마, 제가 다시 국밥집 도와드릴게요. 그래. 하지만 너 일은? 회사 그만둘 거예요. 엄마 아빠랑 함께 국밥집 하고 싶어요. 준호야, 엄마 아빠가 자랑스러워요. 40년 동안 정직하게 사신 게. 그날 밤 오랜만에 마음이 편했다. 아들을 잃었다가 다시 찾은 기분이었다. 비록 돈은 잃었지만 가족을 되찾았으니 그것만으로도 충분했다. 엄마, 변호사님이 승산이 있다고 하네요. 물론 우리 돈의 극히 일부지만 그 사기꾼들 다 잡혔고 아직 가지고 있는 돈이 좀 있다네요. 영수가 전해준 말이었다. 하지만 나는 별로 관심이 없었다. 돈보다는 준호가 정신적으로 회복되는 게 더 중요했다. 준호는 그 후로 매일 집에 와서 국밥집 일을 도왔다. 엄마, 양파 다 썰었어요.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점점 익숙해져 갔다. 어린 시절에 가끔 도와주던 기억이 있어서 그런지 생각보다 잘했다. 엄마, 손님들이 제 얘기 많이 하시네요. 국밥집 아들이 돌아왔다고. 다행이라고. 시장 상인들은 다들 준호를 반겨줬다. 어렸을 때부터 봐왔으니까. 준호야, 잘했다. 역시 국밥집이 최고지. 젊은 사람이 와서 좋다. 하지만 준호는 여전히 상처가 깊어 보였다. 어느 날 저녁 준호가 갑자기 울기 시작했다. 그걸 보니 가슴이 철렁했다. 왜? 무슨 일이야? 엄마, 미안해요. 또 사과하려고 하는 준호를 말렸다. 준호야, 이제 그만해도 돼. 너가 말 안 해도 내 맘 다 알아. 하지만, 엄마, 됐어. 이제 그 일은 끝났어. 너 몸 안 상했으니까. 그것만으로도 감사히 생각하자. 하지만 준호는 계속 울었다. 엄마, 나 진짜 바보였어. 바보였지. 담담하게 대답했다. 엄마가 그렇게 말해도 돼? 그날 엄마는 죽은 사람 취급받았어. 준호가 고개를 숙였다. 내 아들 결혼식에 내가 얼씬도 못했어. 엄마, 그때 정말 내가 미치지 않고서 어떻게 그랬는지. 내가 엄마 보고 창피하다고 했을 때 내 인생이 한순간에 무너지는 기분이었어. 죄송해요. 국밥 냄새 난다고, 손에 기름때 있다고, 하객들 앞에 서지 말라고. 준호가 흐느끼기 시작했다. 엄마, 저 정말 나쁜 아들이었어. 나쁜 아들이었지. 그럼 엄마는 저를. 하지만 엄마는 아직 살아있어. 준호가 고개를 들었다. 그리고 다시 시작할 거야. 내가 또 좋은 여자 만나면 엄마를 또 버릴 거 아니야? 그런 일 없어. 어떻게 믿어? 한 번 배신한 사람을 어떻게 믿냐고. 준호가 말문이 막혔다. 말로는 안 돼, 행동으로 보여줘.
시간이 걸릴 거야. 1년, 2년, 아니면 더 오래 얼마든지 기다릴 거야. 그날 밤 남편과 이야기했다. 여보, 준호한테 너무 냉정한 거 아니야? 냉정해야지. 또 똑같은 일 반복하고 싶어. 그래도 우리 아들인데 우리 아들이라서 더 확실히 해야지. 준호가 많이 반성하는 것 같은데. 반성하는 것 같은 거랑 진짜 반성하는 거랑은 달라. 남편이 한숨을 쉬었다. 그날 밤 준호가 국밥을 끓이는 법을 물어봤다. 엄마, 진짜 맛있는 국밥 비법이 뭐예요? 40년 동안 사신 비법. 정성이야. 먹는 사람을 생각하는 마음. 준호야, 내가 국밥 끓일 때도 그 마음 가져야 해. 네, 알겠어요. 그렇게 준호의 재교육이 시작됐다. 단순히 국밥 끓이는 법을 가르치는 게 아니라 진짜 사람이 되는 법을 가르치는 것이었다. 시간이 걸리겠지만 언젠가는 진짜 내 아들로 돌아올 거라고 믿었다. 준호가 국밥집으로 나온 지 3개월째 되던 날이었다. 엄마, 오늘도 사골 준비 다 됐어요. 준호가 새벽 4시부터 나와서 사고를 우리고 있었다. 처음에는 서툴렀지만 이제는 제법 능숙해졌다. 국물 색깔 봐. 우유처럼 하얘졌네. 엄마가 가르쳐 주신 대로 우렸어요. 잘했어. 그런데 어느 날 젊은 사람들이 찾아오기 시작했다. 여기가 그 유명한 국밥집이에요? 네, 맞아요. 어떻게 아셨어요? SNS에서 봤어요. 진짜 맛있다고 하던데요. SNS? 나는 그게 뭔지 잘 몰랐다. 준호야, SNS가 뭐야? 엄마, 인터넷에서 사람들이 음식점 후기 올리는 거예요. 후기? 네, 여기 와서 먹어보고 맛있다고 추천하는 거죠. 신기했다. 요즘 사람들은 그런 걸로 맛집을 찾는구나. 며칠 후에는 더 놀라운 일이 일어났다. 방송사에서 취재를 오겠다고 연락이 온 것이다. 어르신 이야기가 SNS에서 화제가 되고 있어요. 아드님이 결혼 사기를 당하고 어머님 국밥집에서 일하면서 제기한 이야기요. 누군가 우리 이야기를 SNS에 올렸나 보다. 나중에 알고 보니 시장 상인 중 한 분이 올리신 거였다. 순영이 이모 이야기 너무 감동적이라고 생각해서요. 취재진이 와서 하루 종일 촬영했다. 어머님, 40년 국밥집 인생이 어떠셨어요? 힘들었지만 보람 있었어요. 아드님과 화해하신 소감은? 아직 화해한 건 아니고 시험 중이에요. 시험이요? 네, 진짜로 변했는지 확인하는 중이에요. PD가 웃으며 말했다. 정말 솔직하시네요. 방송이 나간 후 더 큰 변화가 일어났다. 엄마, 큰일 났어요. 준호가 급하게 뛰어왔다. 사람들이 줄 서 있어요. 줄을? 밖으로 나가보니 정말 긴 줄이 서 있었다. 20명도 넘어 보였다. 여기가 TV 나온 그 국밥집이에요? 네, 맞아요. 와, 정말 유명해졌네요. 젊은 사람들부터 나이 드신 분들까지 다양했다. 국밥도 사람도 속이 진짜라고. 그것이 내가 72년을 살아오면서 깨달은 가장 소중한 진리였다.